바둑에서 리그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둑리그, 여자리그, 시니어리그입니다. 어느 시점부터인지 개인전보다는 리그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리그를 했을 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선수들의 대국수가 보장되어서 좋고 또 감독이나 코치 관련자들이 대규모로 얽혀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리그는 다 프로를 위한 대회들이고요. 아마추어들이 팀을 이루는 내셔널 바둑리그가 올해 창설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바둑 실력을 가진 아마추어들이 총 출동하는 내셔널 리그. 1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대회인 것 같은데요. 흥행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 알아봅니다. 2012년에 시작한 내셔널리그는 대한바둑협회와 아마추어 바둑인들이 뜨거운 관심과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만든 대회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추어가 중심인 이 대회가 바둑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당시로 말하자면 이세돌, 이창호 선수가 참가하는 각종 프로대회 이상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리그가 10년을 지속되는 동안 1,50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고요. 40명의 선수가 입단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 바둑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많은 아마바둑인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된 내셔널리그는 첫 해부터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지역 연고나 구단제를 도입하면서 바둑리그 못지않다. 오히려 바둑리그가 내셔널리그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매년 각 팀의 선수들이 바뀌다 보니까 해가 지날수록 누가 어느 팀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단체전이니까 팀을 응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느 팀인지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출범 당시 내셔널리그의 가장 큰 특징은 선수들의 지역 연고 선정과 구단제 도입이었습니다. 팀 선수 2명 이상은 그 지역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기사로 구성을 했고요. 연고제에 따른 선수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바둑리그에 도입하지 못한 구단제를 10년 전에 도입을 해서 팀 색깔을 뚜렷하게 했다고 하니 리그의 연속성을 뒀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내셔널리그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송홍석, 김수영 선수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것이 인연이 돼서 작년에 100년 가약을 맺기도 했죠. 송홍석 선수는 정기대회에서 대구바둑협회 우승을 바라봤고요. 올해는 대구바둑협회 감독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구와 함께하고 있는 송홍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3회 때부터 제가 선수로 9회까지 출전을 해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한 팀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소속감도 더 갖게 되는 것 같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경기에 좀 편하게 임할 수 있게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신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선수로 뛸 때랑 지금은 뒤에서 볼 때 좀 잔소리가 많아진 것 같고요. 최대한 선수들 마음에서 경기를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해 좋았던 친구들도 있고 또 한 해는 또 부진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게 선수들이 그냥 시합 경기 결과 자체를 조금 선수들이 즐기면서 그냥 대국을 할 수 있게 많이 배려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 시합을 치르면서 이제 선수들끼리 좀 친분도 쌓을 수 있고 여러모로 다른 경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마련해 주는 게 내셔널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아마바둑의 최대 잔치인 내셔널리그는 바둑리그와 중국리그의 장점만을 취합한 대회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중에 내셔널리그가 가진 덕목을 꼽으라고 하면 대규모 지역 투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역 투어는 어떤 리그에서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지역 투어를 통해서 총 15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순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4월에는 이미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대회를 치렀고요. 5월에는 의정부, 6월에는 평창, 그리고 지역 투어를 가진 후에 인천에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치를 예정입니다. 4월에 열린 대구 투어 같은 경우는 16개 팀 선수들 80여 명이 출전을 했고요. 팀 감독, 대회 관계자들이 모두 지역 투어에 출전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내셔널리그가 보여주는 지역 투어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프로 바둑리그에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총 18개 팀이 출전을 해서 드림팀과 매직팀으로 나눠서 바둑계 최초로 양대 리그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8개 팀이 뛰는 리그, 프로 아마를 통틀어 국내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셔널리그가 급격히 성장한 것은 2015년부터 최초로 바둑이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스포츠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셔널리그의 선수들이 시도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다 보니 상금 규모도 3배 이상이 되겠죠. 새로운 시도는 또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내셔널리그에 바둑 경기 최초로 영상인식 기보 변환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기보를 만들어주는 무인 시스템입니다. 향후에는 이 자동 기보 저장 장치를 통해서요, 내셔널리그의 모든 기보와 기록을 담은 대국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각 팀 선수 분석을 하고 팀 간 전력 확인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기존 19개 팀에서 16개 팀으로 팀이 줄긴 했는데요. 신생팀도 3팀이 생겨나기 때문에 선수 간 이동이 어느 때보다 잦았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독보적인 팀은 없겠지만 각 팀의 전력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의 흥행 비결과 내셔널리그가 바둑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관련자에게 들어봅니다. 일단 선수들의 소속감이나 지역에 대한 책임감,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팀이나 단체전, 팀이 함께 해야 된다는 스포츠 의식, 이러한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된 거지요. 바둑은 또 전통적으로 흔히 토너먼트 방식을 많이 택해 왔는데, 최근에는 동호인 리그, 또 시도 리그, 유소년 리그, 어린 리그 등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리그 대회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스포츠 바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대회가 되고요. 비로소 그때부터 팀, 선수, 지도자, 감독, 주무, 단장 이런 스포츠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프로 바둑보다도 더 체계적인 아마 시스템, 또 선수단 구성, 나름대로 체육이자 스포츠답게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 바둑의 업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남긴 계기가 바로 내셔널리그 바둑대회일 것입니다. 변화없는 발전은 없다라고 합니다. 창설 10년, 새로운 도전에 거리낌 없이 달려온 내셔널 바둑리그가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길 바라봅니다. 한국 아마바둑 화이팅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 끝!